고르바초프는 더 황당해요. 고르바초프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고르바초프 그때 대통령이거든. 소련의 USSR에. 대통령 카카와 대통령으로 하시는 그 나라가 오늘부터 없어졌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그거야. 이게 1991년 12월에 소련이 없어졌는데, 없어지기 전까지 이제 그 USSR,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대통령은 고르바초프고,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거. 그 구성국가, 주요 구성국가가 4개거든요. 하나가 러시아 연방공화국,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세 번째가 벨라루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비에트 공화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카자흐스탄 공화국이에요. 이 4개인데, 그 넷에 다 핵무기도 많이 있고. 아니, 이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데, 이게. 그렇게 4개가 모였었는데, 그게 이제 12월 6일 날, 이 4개의 그 공화국들, 그 하위 공화국들 대통령들이 모여서,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의 대표예요. 뭘 갖고, 소련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아무것도 안 남지.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12월 6일 날 어떻게 된 거냐. 12월 5일까지만 해도 USSR 대통령이고, 그 USSR에는 러시아, 카자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12월 6일 날은 여전히 USSR 대통령인데 핀집이 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야. 고르바초프는 실각당한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전에 한 4, 5개월 전에 91년 8월 달에 공산당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르바초프가 연금됐었다고요. 그때 옐친은 그 마술을 피해서 모스크바에서 대중집회를 열어가지고 공산당 강경파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이틀 만에 그 쿠데타를. 그런저런 이유를 그 변화를 거쳐서 옐친이 8월 중순에는 옐친이 실세예요. 무슨 회의하면 옐친이 고르바초프가 아직 그 USSR이니까 아직 그 회의의 주재자잖아. 아직은 그 소련이 있으니까. 다 있는데 그냥 다 회의장에서 이렇게 갖다 주고 의장님 이거 읽으세요. 예. 서 회장님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 사람 다 보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러시아의 그런 역사나 혹은 정치 문화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프리고진의 행보를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프리고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쟁 영웅, 민족 영웅, 민초 영웅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 저렇게 화끈하고 좋아야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근데 러시아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거 사기야 라고 폭로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주머니들, 순진한 아주머니들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로스토프로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로스토프가 얼마나 요충지인지. FSB 병력이 왜 안 막냐. 로스토프에서 모스크바를 가는데 800km를 가는데 FSB 병력이 왜 안 막냐. 그러면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로스토프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생명을 보장받고 세력을 유지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왜 그런지. 프리고진 바보 아니면 절대 벨라루스 안 갑니다. 로스토프 근처에 있어요. 발표는 뭐 벨라루스 갔다고 해놓고. 모스크바 가면 바보예요. 25,000명 가스프롬 병력의 2분의 1이고요. FSB가 동원할 수 있는 정규급 병력의 한참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25,00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그너 그룹 25,000명.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갑자기 왜 멈췄냐. FSB 쪽하고 뭔가 파이널 딜이 된 거야. 마지막 딜이. 나름대로.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푸틴이 이미 연금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후르츠초프 제거 때도요. 한참 지나서야 후르츠초프 축출이 알려졌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그래서 이게 이미 연금 상태일 수도 있다. 혹은 그러지 않더라도 급속히 그 상태로 간다. 이거는.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요.
아까 제 로스토프라는 얘기를 저 굉장히 이상했다고요. 저 사람이 뭐야 모스크바를 가지? 그러고 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 저 요충지로 지금 러시아 국경 안으로 들어왔는데 FSB가 왜 저걸 내버려뒀지? 러시아 영토 안에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800km를 올라가고 있는데 FSB 정예 병력이 왜 저거를 제대로 안 막았지? 거의 충돌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저기 이제 그 경계선들이 이제 국경이죠. 왼쪽 경계선은 왼쪽 위에 있는 경계선은 러시아와 우크라 사이의 국경이고요. 오른쪽 아래 경계선은 조지아와 러시아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노란색으로 빗금쳐져 있는 데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죠. 우크라 영토 안에서. 그럼 로스토프는 보시다시피 러시아 영토 안으로 한 50에서 100km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국경에서. 그리고 제가 저렇게 손을 쭉 꺼가지고 파란 점 아무 데나 꽉 찍었는데 저 선의 길이가 한 500km 돼요. 요번에 모스크바 올라간 것이 800km니까 그거에 뭐 한 8분의 500개 안 되는 거예요. 저 선 길이가 500km예요. 뭐 서울서 부산보다 조금 더 멀죠. 그럼 그게 어디냐? 그 500km 바깥 딱 떨어져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저게 러시아의 화약고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체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 위치가 어떤 지역이냐? 저 빨간 게 뭐냐? 저 빨간 게 그 코리도예요. 해안 코리도. 저게 지금 보급선이에요. 그러니까 도네츠크, 자포리지아, 헤르손, 크리미아를 연결하는 보급선이에요. 저 빨간 게. 그러면 가만히 보고 계세요. 보세요. 그러면 저 로스토프를 만약에 꽉 숨통을 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병력의 대부분이 마비돼 버려요. 왜냐하면 크리미아는 지금 헤르손 대교가 끊겼잖아. 크리미아까지 다 마비되는 거 한순간에. 그래서 저거가 생명줄이라니까요. 완전 목숨줄이에요. 근데 저거를 퇴각해서 점령하는 것을 국경 경비와 국내 경비를 책임지는 FSB의 정예 병력이 그냥 내버려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저기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800km를 대로를 따라서 가는 거를 국내 경비를 책임지는 FSB 정예 병력이 내버려뒀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이게 나한테 읽히는데 푸틴 일당 그리고 푸틴 본인한테 안 읽혀요? 푸틴 일당들 지금 다 깨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금 안 된 애들은. 겁나죠. 그리고 푸틴은 이미 구금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푸틴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만약에 프리고진이 FSB랑 연락이 없이 혼자서 저 일을 했으면요. 절대로 모스크바 안 갑니다. 그 열세 병력을 갖고 모스크바를 간다는 게 무의미해요. 오히려 남쪽으로 가요. 남동쪽을. 체첸이랑 손잡으면 체첸 안에 직접 카디로프랑 손을 잡아도 되고, 카디로프 반대 세력이랑 손을 잡아도 되고, 그리고 거기 뭐 체첸만 있나? 다제스탄 같은 데는 예를 들면은 요번에 그 동원에 저항해서 그 소요 일어나고 거의 폭동 일어난대요. 다제스탄은. 그런 저기 코카서스의 북쪽 사면에 그 같은 무슬림 쪽 조그만 그 자치공화국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아무튼 그런 거 오블라스트라 그러나 뭐 그런 게 한 7, 8개가 있어요. 저기 지금. 그래서 그게 북코카서스 연방이죠. 노던 코카서스 페더리트인가 뭐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거가 원래 굉장히 반란이 많은 땅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그 북코카서스 연방까지 이르는 저게 지금 저 지역. 이게 뭐냐면은 저게 동코사크 지역이라고요. 역사적으로. 뻑세고 반란이 많은데요. 우크라만큼이나. 러시아 전체 역사에서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살벌한데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FSB 같아랑 공모를 안 했다면은 로스토프에 주저앉아야지. 그 근처에.
그리고 모스크바 안 가야지. 그리고 아래랑 연결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스토프는 저걸 딱 장악하는 순간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크리미아, 러시아 군대 수십만 명의 생명줄을 잡는 거고요. 약 500km 남동쪽으로 화약고인 코카서스 북쪽 사면의 무슬림 지역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언제든 바다인 아조프해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 우크라 군대, 러시아 군대, 무슬림 지역 이거 셋 사이에 앉아가지고 뭔가 그 생존을 도모할 수 있잖아. 시끌벅적하게. 근데 저기를 놔두고서 모스크바로 올라갔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프리고진이 그런 바보 아닌데 왜 제가 저러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길에 아무 충돌 없었다. 로스토프 들어오는데 충돌 없었다. 그러면 이건 FSB랑 손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그런데 이제 그 시진핑을 거의 공포에 질리게 하죠. 이 얘기 오늘 조금 전에 그 블룸버그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거든. 시진핑이 공포에 부들부들 떨어요. 이게 그 첫 24시간 동안에 저 사건 벌어지고 웨이보, 중국 소셜미디어 1번지죠. 웨이보에 이 프리고진 반란 사건이 15억 뷰가 올라갔습니다. 24시간 동안. 중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건 터져도요. 여러 사이트를 합치면은 10억 뷰 갈 수 있어. 또 한 사이트 안에서도 시간을 좀 주면은 한 3, 4억 뷰 가요. 웨이버 한 사이트에서만 15억 뷰가 올라가요. 그럼 다른 사이트 합치면 3, 40억 뷰가 됐다는 얘기잖아. 최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열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관영 매체가 매 1시간 정도씩으로 그 프리고진 반란 사건에 업데이트를 올렸었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어느 한 7,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지나가지고 업데이트 없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 다음에 친푸틴 성향의 이제 우마오당, 그러니까 여론조작팀 돌아가고 정부 이제 그것도 이제 친푸틴 성향으로 이제 톤다운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이 중국 공산당은 이때까지 이제 푸틴 이미지를 퍼뜨려 왔죠. 뭐냐? 강력한 캐릭터를 가진 러시아 아재, 우리 시진핑 주석님의 절친.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클로스 링크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그런데 푸틴이 날라가? 그럼 굉장히 사회 정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죠,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저 날아가는 과정이 저 교과서잖아. 뭔가 외부에 도발해가지고 딱 어떤 교착 상태, 어떤 함정에 딱 빠졌을 때 그 교착 상태에서 사람들이 마치 그 수호전의 그 108 영웅의 한 명과 같은 노지심, 무송, 뭐 프리고진은 그런 이미지잖아. 그런 서민적 민초 영웅, 민족 영웅이 열심히 참 주석님의 말씀을 듣고 투쟁하다가 어느 한순간 진실을 깨닫고 이거 아니야, 주석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야라고 막 선언하고 주석에 대해서 딱 들이받고 그 들이받는 것과 합쳐서 그냥 군의 그 물리력을 가진 그 정예 그 제도권 정예가 딱 그걸 보호를 해주고 완전 그 주석 사냥 대회 주석 사냥 레시피네.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러시아나 소련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그 사회의 특성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는 건 뭐냐면 틀릴 수 있다는 건 전체는 맞아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상태가 푸틴이 구금 상태인지 아직 푸틴이 힘을 덜 상실해서 이제 제대로 한판 붙는 걸로 들어가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구금 상태로 봐요. 이게 한판 붙는 것 같으면 저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거냐? 러시아가 내부가 수습이 되면 그걸 푸틴한테 몽창 뒤집어 씌우든지 그래가지고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리미아까지 다 쫙 철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물꼬가 터질 수가 있어요. 한번 기대해 보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